한국인들은 위생 개념이 없어 태국 길거리를 화장실로 만들어 태국을 오염시키고 있다. 당장 추방해야 한다.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태국 IT 전문가는 한국인들 때문에 태국이 오염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런 한국에 항의하러 한국에 왔다가 어떤 경험을 하고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제가 중국 IT 회사에서 일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엠마고 태국 출신이에요. 사이버 보안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데 주로 컴퓨터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온라인 캠페인을 돕는 게 제 일이에요. 솔직히 가장 신나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계를 꾸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는 일 중에 별로 유쾌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제 회사가 종종 남몰래 한국을 안 좋게 보이도록 만드는 일을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태국 전국의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영상을 유포했는데 이 영상에서는 한국인들이 화장실을 길거리 아무 곳에서 해결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태국인들이 충격을 받았지요. 사실 처음에는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중국 언론에서 하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봐서 저도 모르게 한국이 별로인 곳이라고 믿게 됐던 것 같아요. 지루하고 사람들도 차갑고 무뚝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사가 저보고 한국으로 출장을 가라고 했을 때 솔직히 별로 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사가 한 가지 말을 덧붙였어요. 승진 가능성이 있다고요. 짐을 싸면서도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음식은 이상할까? 길은 잘 찾을 수 있을까? 영어를 아무도 못하면 어떡하지? 출발 전날 밤에는 잠도 잘 못 잤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온갖 안 좋은 생각들만 떠오르는 거예요. 어둠 속에 누워서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겁이 나는지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한국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완전히 다른 나라에 간다는 생각이 정말 압도적으로 느껴졌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도 해봤어요. 음식이 맛있을 수도 있잖아. 재미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맡은 일을 의외로 즐기게 될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치 한숨도 자지 않은 것처럼 피곤하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준비하면서도 짐을 몇 번씩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중요한 걸 깜빡할까 봐 걱정됐거든요. 배는 뒤틀리고 아침도 먹을 수 없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 같았고 공항에 가까워질수록 불안감도 점점 커졌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제 탑승구에 도착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승객들을 둘러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나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지루해 보였고 저처럼 긴장한 사람들도 몇몇 있었어요. 그 중에 누군가도 한국에 가는 건가?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드디어 제 비행기 탑승 안내가 나왔고 저는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행기에 타러 가는 다리를 걸으면서 겉으론 용감한 척했지만 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은 신나기도 하고요. 비행기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맸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보니까 제가 살던 곳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늑한 제 아파트, 자주 가던 카페, 친구들 그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것들도 생각났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아마도 새로운 나. 구름을 뚫고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어요. 이번 여행이 제 기대보다 더 잘 풀리기를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도 모르게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공기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원하고 상쾌하더라고요.
한숨 깊이 들이마시고 나서 곧바로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입국 심사대는 길고 느린 줄, 그리고 무뚝뚝한 직원들로 가득할 거라고 상상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절차가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심사관이 제 여권에 도장을 찍으면서 웃어주더라고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또박또박한 영어로 말해줬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죠. 공항을 걸어가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바닥은 너무 반짝거려서 제 얼굴이 비칠 것 같았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밝은 표지판들이 수암을 찾는 곳과 출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덜 막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작은 문제는 곧 찾아왔어요. 공항에 제 비행기 연결편이 지연됐다는 방송이 울려 퍼졌거든요. 그런데 앉을 자리를 찾기도 전에 공항 직원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죄송하지만 그분이 공손하게 말했어요. 손님의 비행편이 지연되었습니다. 저희가 식사 쿠폰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알록달록한 카드를 건네줬는데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된 글이 적혀 있었어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비행기 지연으로 뭔가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고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걸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그 직원이 웃으면서 긴 복도를 가리켰어요. 저쪽에 여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 보니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푸드코트에 도착했어요. 전통 한국 음식점부터 햄버거 가게, 피자 가게까지 다양한 식당들이 있었어요. 오랜 비행으로 배가 고파서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선 현지 음식을 먹어봐야지 하고 한 식당을 골랐어요. 비빔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기대를 했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모두 친절했고 공항은 정말 효율적이었으며 음식도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서울로 갈 시간이 됐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나가면서 낡고 불편한 차를 타겠거니 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되자 아주 세련되고 반짝이는 전기차가 도착했어요. 새 차 같았고 하이테크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기사 아저씨는 짐을 들어주면서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셨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차 뒷좌석에 앉았을 때 대시보드에 설치된 태블릿이 눈에 들어왔어요. 기사님이 한국어로 말씀하셨는데 태블릿이 그 말을 즉시 영어로 번역해서 들려주더라고요. 이 태블릿이 대화를 도와줄 겁니다. 영어로 번역된 목소리가 나왔어요. 와이파이가 필요하세요? 택시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압도된 기분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사님이 와이파이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려주셔서 가족에게 도착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창밖을 계속 쳐다보게 됐어요. 제가 상상했던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늘 높이 솟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지평선을 채우고 있었고 그 유리창들이 저녁 노을을 반짝반짝 반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오래된 사찰과 전통적인 곡선 지붕을 가진 한옥들이 보였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존재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화려한 옷을 입은 청소년들, 그리고 저녁 산책을 즐기는 가족들까지.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스트레스에 찌들거나 불친절해 보이진 않았어요. 저의 호기심을 눈치챘는지 기사님이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저게 남산타워예요. 언덕 위에 있는 높은 건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고 저기 보이는 건 한강입니다. 밤에는 다리들이 불빛으로 정말 예쁘게 빛나요. 저도 모르게 계속 질문을 하게 됐고 기사님은 기쁘게 답해 주셨어요. 어디에서 밥을 먹으면 좋을지, 가장 예쁜 공원은 어디인지, 그리고 흥미로운 박물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죠. 호텔에 거의 도착했을 때 기사님이 제 한국 여행 계획을 물어보셨어요.
서울을 구경한 후 태국으로 일하러 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태국 기사님이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나라와 약간의 긴장감이 있죠. 갑자기 저도 긴장했어요. 혹시 부정적인 말을 하실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로 불법 노동자들 때문이에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어요. 많은 태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한국에 오거든요. 양쪽 다 힘든 상황이죠. 하지만 태국 사람들 자체는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기사님의 균형 잡힌 시각에 놀랐어요. 목소리에는 분노도 판단도 없었고 그저 복잡한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쯤 제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와 경험들로 가득했어요. 몇 시간 만에 한국은 제가 가졌던 거의 모든 선입견을 깨뜨렸거든요. 서울에서의 첫날 일찍 일어났어요. 업무 미팅이 시작되기 전 도시를 먼저 탐험할 생각에 설렜죠. 호텔 방 커튼을 열었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하늘을 배경으로 세련된 고층 빌딩들이 우뚝 서 있었고 그 유리창에는 아침 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전통적인 건물들이 숨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서 바로 탐험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죠.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크기에 깜짝 놀랐어요. 광화문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교한 디자인과 화려한 색감이 마치 제가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궁 안에 들어가서는 건물마다 구경을 다녔어요. 하나하나가 다 더 아름다웠어요. 목조 건물들은 선명한 빨강, 초록, 파랑으로 칠해져 있었고 다른 방문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영화 세트장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궁 안이 너무나도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분주한 도시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들렸어요.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며 서울에 대해 제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차갑고 낯선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궁을 나와서 북촌 한옥마을로 발길을 옮겼어요. 좁은 골목을 걷는데 또다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통 한옥들이 길 양쪽을 따라 늘어서 있었는데 기와가 얹힌 지붕과 나무로 된 대문이 제가 평소에 보던 건물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마을 앞을 쓸고 있던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고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울에 있는 동안 이런 작고 친절한 제스처들이 점점 더 자주 느껴졌고 그게 제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을 조금씩 바꿔주고 있었어요. 걷다 보니 작은 찻집을 발견했어요. 허브와 꽃향기가 솔솔 풍겨 나와서 입맛이 절로 돌았죠. 잠깐 쉬기로 했어요. 안에 들어가자 60대쯤 돼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영어를 잘 못하시고 저도 한국어를 잘 못했지만 웃음과 몸짓으로 충분히 소통이 됐어요. 아주머니는 향긋한 녹차 한 잔과 작은 색색의 떡을 내주셨어요. 녹차는 살짝 쌉싸름했지만 상쾌했고 떡은 쫄깃하고 달아서 차와 딱 어울렸어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학교로 바삐 걸어가고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서둘러 출근하는 모습, 그리고 저 같은 관광객들이 카메라를 들고 천천히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일상과 여행의 설렘이 한데 어우러진 느낌이었죠. 차를 마신 후에는 창덕궁으로 향했어요. 경복궁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경복궁이 도심에 뚝뚝 솟아있는 것 같다면 창덕궁은 자연에 녹아들어 있는 듯 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후원이었어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걷고 있으면 고목들과 잔잔한 연못에 둘러싸여 마치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여전히 서울 한가운데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은 끊임없이 저를 놀라게 했고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호텔로 돌아왔어요. 도시가 제 눈앞에서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네온사인들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작은 노점에서 떡볶이를 사 먹었는데 매운맛에 놀라자 주인 아저씨가 웃으시면서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셨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제가 상상했던 서울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공항의 효율성, 사람들의 친절함,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까지 제가 가졌던 부정적인 편견들을 하나하나 깨트렸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설렘과 함께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 멋진 도시에서 더 많은 걸 발견할 기대감과 서울을 미리 판단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죠. 제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새로운 애정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서울은 매 순간이 놀라움이었고 저는 그 모든 걸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할 계획이 없었어요. 서울에서 꼭 가야 할 곳 목록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동료인 재훈이 거기를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전쟁 때 한국을 도왔던 나라들을 기리는 특별한 섹션이 있다고 해서 궁금해졌어요. 건물에 다가가면서 얼마나 큰지에 깜짝 놀랐어요. 외관은 아주 현대적이고 매끈한 선과 반짝이는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는 오래된 탱크와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었죠. 마치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안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느낀 건 고요함이었어요. 사람들이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공기 자체가 엄숙하고 슬픔이 깃든 듯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주위의 전시물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젊고 진지한 표정의 병사들 사진이 있었고 전투 계획을 보여주는 지도와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학교에서 교과서로만 봤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실제로 보고 느끼니까 훨씬 생생하게 다가왔죠.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한국 전쟁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갔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쟁의 인간적인 면을 보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들과 그들이 가지고 다녔던 개인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전쟁이 단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재훈이 말했던 그 섹션을 찾았어요. 한국 전쟁 중 한국을 도운 나라들을 기리는 곳이었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의 국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태국 국기였어요. 저는 태국 섹션 앞에 서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태국이 한국 전쟁에 거의 6억 명의 병사를 파병했더라고요. 그중 100명 넘게 이곳에서 전사했대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서요. 태국 병사들이 한국과 미국 군인들과 함께 일하는 사진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결의에 차 있었어요. 그들의 용기에 대해 읽으면서 목이 메었어요. 이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해 싸우러 세상을 건너온 젊은이들이었어요. 가족과 집, 그리고 자신들이 아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왔던 거예요. 전사한 태국 군인들의 이름이 적힌 벽이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새겨진 이름을 하나하나 짚으며 머릿속으로 그 이름들을 발음해 봤어요. 이들은 그저 숫자가 아니었어요. 꿈과 가족을 가진 진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던 제 일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여기에 태국과 한국 사이의 깊은 연결을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연결은 희생과 우정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했던 일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태국 군인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나라를, 그런 관계를 해치려는 일을 돕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그때 나이든 한국 남성이 제 옆에 앉았어요. 아마도 제 감정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는 부드럽게 제게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아꼈어요. 강렬하죠. 그분이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우리를 도우러 왔는지 보는 게요. 그들에겐 우리가 낯선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싸워줬어요.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몰랐어요. 간신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곳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주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전시관을 둘러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처럼 관광객인 사람들도 있었고 호기심과 경건함이 섞인 표정들이었죠. 또 한국인들도 있었어요. 아마도 전쟁을 겪었던 어르신들도 계셨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나라 역사를 배우고 있었어요. 현장 학습을 온 아이들도 보였어요. 선생님이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었는데 비록 제가 그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들은 전사자의 이름이 적힌 벽 앞에 서서 그것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에 저는 태국 섹션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제야 제가 못 봤던 게 눈에 띄었어요. 최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태국의 기념비에 화환을 놓는 사진이었어요. 설명에는 한국이 매년 태국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태국에 대표단을 보낸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관계를 깨트리려는 시스템의 일부였던 거죠. 거짓말과 조작으로요. 전쟁 기념관을 나서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한국에 도착했던 에마는 더 이상 없었어요. 이제 진실의 힘과 역사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남아 있었죠. 밖에 서서 기념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예전처럼 일할 수는 없다고요.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했어요. 아직 정확히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해가 저물고 있을 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 고요한 방에 머물러 있었어요. 전사자들의 이름이 적힌 그 벽 앞에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제 편견을 확인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깨트리는 진실을 마주했어요. 걸음을 옮기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했죠. 그리고 그 시작은 저였어요. 비행기 안에 앉아서 제 머릿속은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완전히 뒤집힌 기분이었죠. 창밖으로 구름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친절했던 택시기사님, 효율적으로 일하던 공항 직원들, 그리고 서울에서 봤던 옛것과 새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모습까지 마치 영화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건 전쟁기념관이었어요. 눈을 감으면 아직도 그곳에 새겨진 태국 군인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그들이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걸 알게 됐을 때의 그 감정이 아직도 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노트북을 꺼내 새 문서를 열었어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다가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맨 위에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라고 적고 나서 하나씩 목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1.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도와주려고 해요. 2. 기술이 매우 발전해서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줘요. 3. 그들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여요. 4. 과거에 그들을 도운 사람들을 기리며 감사해요. 5. 제가 믿었던 부정적인 것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저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거짓을 믿었던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거짓을 퍼뜨리는데 일조한 게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감정도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결심이었죠. 이제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는 건 옳지 않았고 이제 그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큰 회사에 맞서는 한 명일 뿐인데요. 그 생각에 속이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엠마, 옳은 일을 하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란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제목을 내 계획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1. 우리가 퍼뜨리고 있는 거짓 정보를 수집한다. 2.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만한 믿을 만한 기자들을 찾는다. 3. 온라인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우는 단체를 찾아본다. 4.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에 대해 더 알아본다. 5. 이런 거짓된 이야기들이 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적으면서 작은 흥분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명 어려울 거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저처럼 한국에 대한 거짓을 믿고 있는 태국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된 이야기들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도 모르는 한국 사람들도 떠올렸어요. 전쟁기념관에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어요. 진실과 연결된 그 벅찬 감정이요. 저도 다른 사람들이 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제가 봤던 것처럼 직접 보길 바랐어요. 거짓된 시선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눈으로요. 비행기 좌석에 등을 기대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서울에서 남산타워에서 봤던 일몰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저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엠마는 모든 힘을 다해 이 상황을 바로잡을 거예요. 거짓을 폭로하고 진실을 전하며 태국과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놓을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이게 옳은 일이란 걸 알기 때문에 해낼 거예요. 비행기가 태국에 착륙하면서 긴장과 흥분이 섞인 감정이 몰려왔어요. 제 인생이 크게 변할 거라는 걸 느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저는 그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노트북을 덮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임무를 시작할 거예요. 내일부터는 변화를 만들어 갈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국이 제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바꿔준 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